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오늘 증시도 참 변동성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요즘 증시를 지금 3일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증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는 종목만 가는 더러운 장세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그런 종목만 집중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개인 투자자건 기관이건 뭐 세력이건 간에 돈이 쏠리는 곳에 계속 집중적으로 자금이 집중이 되고 있고 그런 시장 대장주만 정신없이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시황 들어갈게요. 일단 해외 증시는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뭐 일련의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장 막판에 좀 밀렸는데 지금 현재 상승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관성이 아래에서 지수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해외의 상승이 국내에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의 급등을 시켜주는 모습으로 조금 아쉬움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무래도 이 환율적인 부분에서 환율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 유통 쪽 있죠. 유통 섹터 흔히 이제 이마트, 롯데, 신세계 이 백화점주 관련해서 코스피에서 굉장히 크게 오늘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다 쓸까요? 뭐 환율 하락으로 인한 국내 유통 3인방 강세 플러스 한국전력 강세.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 전기를 가동함에 있어서 뭐 필요한 원전 가동률과 그 다음에 원자재 즉 환율이죠. 환율이 그 워낙 강세가 되다 보면은 수입을 해서 의존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이제 환율이 하락을 해도 이쪽 관련 섹터가 크게 반등을 못했는데요. 오늘부터 이 환율 하락으로 인한 섹터의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면세점주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쪽 섹터에서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따가 뭐 이쪽 종목들을 한번 차트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다시 말하지만 상당히 강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환율 부분인데 1150까지 빠질 거라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누구나 볼 수 있는 환율일 거예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지지와 저항으로 뭐 흔히 말하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흔히 말하는 이런 트레이더 저 같은 트레이더들은 이제 보는 구간들이 있겠죠. 빠지면 여기까지는 오겠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변곡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깨고 내려온다면 정말 추세 하락을 만들어서 이런 구간까지 깨는 모습 보이죠. 보통 차트가 이렇게 가다가 깰 때는 또 화끈하게 깨버려요. 이렇게 원래 위치까지. 그러게 되면은 1120까지 빠지면 우리나라 지수가 대폭등도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과연 이 환율을 여기까지 돌리는 모습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가 이제 관점이죠. 완전히 방향을 여기를 깨고 틀면 지수가 상당히 강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 그리고 금값도 빠지는 거 보면 위험자산 선호도 쪽에서 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환율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MACI 지수 동반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때의 모습과 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가다가 급락의 모습이 나올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증시 강한 모습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섹터 꺾이지 않는 때까지는 네, 지수 간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일 어제도 말씀드렸죠. 바닥권 제약바이오 섹터 무한 순환매가 진행 중이다. 뭐 잡든 안 잡든 이슈가 젠존한 종목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들고 있으면 알아서 튀어 올라 주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를 뭐 잡고 싶은데 사실은 잡는다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뭐 추격 매수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만 뭐 좋은 종목들은 그냥 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비보정 관련주들이 최근 엄청난 상승을 진행을 했습니다. 텔콘, 에스텍파마, 오늘 KPM테크 상한가, 그 다음에 장중에 한일진공 올라가는 등 아마 내일까지도 이 추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 과속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속 구간에 진입해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는 사실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종목들의 상승이 가속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내일 보시고요. 지금 사실 어제 KPM테크를 매매를 하고 종가를 들어갈까 하다가 현대약품을 종가 베팅을 했었는데 좀 아쉬워요. 사실 이렇게 이제 이평선 갭을 들고 날려버렸기 때문에 종목을 전일 매매를 해놓고서 좀 놓친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후발로 한일중공을 좀 보고 있어요. 뭐 이게 시세가 이어진다면 한일중공이 또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 좀 관심 가져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한번 갔다가 막판에 좀 밀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텐데요. 아직 못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놓고 보면 또 내일 상한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섹터. 자, 그리고 비보정 관련주들 네, 전부 급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좀 보는 게 11월 11일 광군제가 있습니다. 광군제 이제 이틀 정도 남았죠. 종목들을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지금 벌써 6일, 내일 7일, 8일, 그 다음에 9, 10,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뭐 8일까지 내일 목, 금 이틀 동안은 이거 관련된 기대감이 잔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D-Day를 놓고 본다면 이제 금요일날 뭐 50% 정리, 월요일날 전량 매도 뭐 그런 방법을 네, 보셔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본느라는 종목도 상당히 위치가 괜찮습니다. 상당히 위치가 괜찮아서 이거 뚫으면 이렇게 위에까지 한번 뽑아줄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관련주들 잘 보시고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나머지 진행을 하죠. 이 수급을 보면 원웨이가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뭐 나쁠 거 없죠. 장중 매매 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장중 매매가 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어서 오늘 장중에 이제 매매는 딱 뭐 여러 개 했네요. 여러 개 했는데 뭐 의미 있는 매매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습니다. 의미 있는 매매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나노메딕스에서 나름의 의미 있는 매매를 좀 했고 그 외에는 사실은 의미 있는 매매를 많이 못했고요. 일단 섹터로 보면 전일 뭐 강한 양매수가 들어왔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매도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기관들은 IT 하면서 자꾸 IT를 파네요. 그래서 요새 기관 리포트 조금 미덥지가 않아서 리포트 종목에 대한 시가 베팅을 좀 안 하고 있고요. 요새 시장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면서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 기관의 포지션이 좀 중요한 시점이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네, 종목들 좀 보고 갈게요. HLB는 항상 봐야죠. HLB는 하나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HLB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아요. 차라리 HLB가 지켜주면서 움직여야 되고 일단 또 두 번째 갭이 또 나왔어요. 오늘도 갭 약간의 갭하락이죠. 2% 갭하락이니까 오늘 큰 하락이고 내일도 갭하락 나오면 뭐 이런 구간을 한번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저점 붕괴겠죠. 12만원 붕괴해서
여기를 일단 붕괴한다 보고 이런 구간이겠네요. 12만원까지 붕괴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HLB가 빠지면 다른 제약바이오들이 오히려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의 그 지표로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보자면, 제가 이제 예전에 블로그를 작성했을 때 아일랜드 갭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아일랜드 갭이 터졌을 때 나오는 그 파급력은 이 재료나 그런 걸 다 떠나서 굉장히 좀 아프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하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얘는 아일랜드 갭이 오늘 나왔죠. 시초가 마이너스 2%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도 이런 아일랜드 갭이 나오면 주의해야 돼요. 오늘도 시초가 마이너스 2%짜리 아일랜드 갭이 이 종목에서 나왔죠. 갭 하락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 갭을 갭으로 지금 메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주의를 해야 된다. 첫 2평 자리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여기서 5일선을 회복을 못하고 밀리면 바로 이런 자리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가코인 종목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안 맞아도 일반 종목에서 빠져봐야 10에서 20%인데 이런 종목은 반토막도 나요. 반토막도 주가가. 그래서 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바이오텍 다 좋은데 오늘 너무나 그 특허 찌라시만 자꾸 뿌려대서 그렇고, 이거는 중기로 보기에는 무난한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ABL 어제 ABL 바이오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중기적으로죠. 중기적으로 이런 구간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7,000원 구간까지. 근데 이제 121 2평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지켜주면, 근데 익절가를 항상 정해놓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비중 풀로 가면 이런데 계속 떨어지면 불안해서 못 버텨요. 불안해서. 그래서 익절가를 얼마 하고, 또 반대로 이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는 또 잡고,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내일부터 학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DD가 지나가서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봐야 되고, 아무튼 아직 추세 살아 있어요. 어제는 제가 대신해서 이 ABL 바이오 대신해서 이중항체 에클론 언급을 드렸는데요. 시초가부터 괜찮은 흐름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종목도 지금 여기 다 그 저항이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 저항 맞고 떨어지면 횡보 보이고 다시 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풍제약부터 해서, 신풍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지울게요. 텔콘 텔콘은 내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젠백스처럼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끝날 것이냐가 내일 기로에 있을 것 같고요. 피보존의 이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얘네가 조기 상용화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 이 섹터가 안 끝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돌파하면 새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거고, 피보존 쪽을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에스텍파마, 그 다음에 KPM 테크. 오늘은 못 먹었는데 일단은 상한가 이후에 내일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시세가 굉장히 크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시가 베팅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가 베팅을 이 종목으로 해볼까 라는 생각을요. 그래서 KPM을 넣어놓고, 그 다음 한일중공학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일동제약, 미국 제약사 일라이의 이 두통약 관련해서 아시아 판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FTA 신청을 했다, 승인이 났다라는 이슈로 오늘 급격하게 상한가 갔다가 종가에 밀렸습니다. 근데 이 거래대금 1,300억을 터뜨리고 이제 평소 대비 6,000%의 거래량 증가 폭을 본다면 한 번 더 이렇게
죽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서 내일장 좀 관심 갖고 좀 봐보고, 현대약품은 매도했습니다. 그냥 시초가부터 해서 전략 매도하고 끝냈어요. 종목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종목이 질이 안 좋네요.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팍스넷, 이유를 모르겠네요. 지금 떨어지는 이유를. 그래서 뭐 추가 매수 없이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을 지켜주는 거. 정확히 이유를 모르겠고, JWC냐, 넥슨 GT, 내일 V4가 일단은 시장에 나오는데, 일단은 이거 오늘 뭐 이 구간에서 그냥 약 수익 정도로만 매도를 했어요. 이제 참 좋은데, 느낌은 좋은데 너무 지지부진해서 일단은 전량 매도를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추세는 참 뚫게 생겼는데 못 두네요.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좋은 모습 보이면 내일 매도가 좀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너무 짧게 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줌 인터넷, 흐름은 좋았는데 지금 조금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돌려줄 걸로 보여서 이거는 홀딩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해성옵틱스, 카메라 모듈 업체라고 했죠. 절대저평가라고. 이 아래 구간 오면 봐보세요. 이 아래 구간, 이거 옛날에도 제가 갭 매매를 하면서 이때 한번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때도 하고, 지금 이제 여기서 들어놓고 눌리면 기다렸다가 이런 거를 나중에 좀 봐봐야 돼요. 카메라 쪽 뭐 얘도 있고 캠시스 뭐다 좋은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바닥권에 있는 것이 요새 트렌드로 보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수급이 좋아서 오늘은 가져왔고요. 계속 올라가는데 수급이 워낙 좋네요. 종목이 지금 뭐 11선 반등을 주고 추가적으로 갈지 일단은 좀 관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나노메딕스 좀 보겠습니다. 나노메딕스 참 어려운 종목이에요. 참 어려운 종목이고, 이거를 대응하시기도 상당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참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공포를 주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매매를 되게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만 해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스윙 종목 빼고는 뭐 국일제지 매매했고, 진바이오텍, 그다음에 에코마이스터, 일동제약, 그다음에 한창제지, 선희전자 뭐 등등 되게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나노메딕스만 하나 좀 볼게요. 다른 거는 일일이 다 보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서. 굉장히 종목이 참 까다로운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뭐 일단 전일 이 구간에서 원래 비중을 줄이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비중을 줄이려고. 왜냐면 이제 매수를 한 수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 종목에 추가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됐고, 매매는 되게 많이 이루어졌죠. 나오나 계속 매매는 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때 이때 해서 전량 매도하고 다시 잡고 매도 다 위에서 매도를 하고 아래서 잡아가는데,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다시 잡아간 게 조금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수익 구간이죠. 평균 단가를 다 낮췄기 때문에 11610까지 낮춰놓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에서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 밀린 이유가 전일 전환사채 12 7만 주 나왔다라는 걸로 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00에서 이 구간에서 11100에서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저는 비중이 이제 원하는 비중만큼 채워졌고 이 다음에 매수를 한다면 나는 이 구간에서 잡아야지 라고 있었거든요. 이제 나머지 이 추가 매수 구간은 여기로 잡았기 때문에 이 매수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진행을 못하고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산 물량은 던지고요. 생각보다 반등이 좀 나와서 던지고 다시 조금 채워놨죠. 근데 제가 이걸 11350에 매수를 오후 내내 걸었는데 걸린 거는 1140에 잡았어요. 1140에. 그리고 종가 1170에 잡아서 이제 종가 때문에 다시 평단가가 11570까지 다시 올라갔네요. 원래 계획은 오늘 11490을 마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평단을. 네, 그걸 못 맞추고 중간에 서서 좀 올라갔죠.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자리에서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의미 있는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비중이 또 다릅니다. 뭐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는 만약에 이게 빠졌을 때를 염두에 두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만약에 오른 것만큼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고 이 종목은 끝날 때까지 한번 계속 봐보도록 하죠. 이런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노메딕스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서 이게 이런 장대항구 한번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저는 매매에 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좀 안 나왔네요. 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